그렇게 하고 일단 상품을 등록시켜 보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주문이 들어오는 주문 건수들을 역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상품명 가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그 가공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작업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처음 4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효율성과 복리이자 0.01%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관리 부분을 강조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상품명 가공을 하는 방법을 아셨으면 그 가공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긴 시간 동안 누적시키면서 작업을 진행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한 1년,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누적이 되고 나중에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와 함께 상품명 가공을 다 배우셨으면 다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품명 가공을 하고 대량 등록을 하면 끝이냐?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등록하고 끝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나의 자본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나의 사업 시스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굴리는 사업 구조가 가장 탄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이 되는 행위들을 하셔야 되고 그 방향성에 맞게 작업 방향을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월 매출 얼마 단기간에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비하시면 안 돼요.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품명 가공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기존의 도매처 사이트에서 제공해준 상품명을 그대로 등록하는 판매자들과의 다른 화면에서 내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상품에 나만의 부가가치를 주기 위해서 상품명 가공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2번째로는 소비자들의 구매 키워드를 알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상품명 가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에 저와 함께 상품명 가공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플라스틱 소품 케이스라는 단순한 생활용품인데 용도를 생각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생각하고 가공을 하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플라스틱 소품 바구니를 틀니 보관함으로 내가 가공을 할 수가 있고 인주 보관함이라고 내가 가공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이 제품의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가공을 하시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상품명 가공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는 앞 시간에 배워봤고 이 가공한 데이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작업을 해 나가고 누적시켜야 되는지 작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상품명 가공하는 방법처럼 1차적으로 한번 내가 생각나는 단어, 내가 소비자라면 이런 키워드로 구매를 했을 것 같은 단어들로 그리고 이 제품을 지칭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단어로 가볍게 1차 가공을 완벽하게 다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제품을 상품명 가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한 개 한 개마다 키워드 도구와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그 상품명을 완벽하게 경쟁 강도도 좋고 효율성이 좋은 키워드로 다 만들고 싶어요. 그죠? 그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버리면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자라면 5만 개의 제품을 제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라고 하셨죠. 예를 들면 키워드 툴이나 경쟁 강도를 분석하는 키워드 도구를 이용해서
5만 개라는 여러 대량 등록의 제품들을 내가 가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많이 소요되는 시간 중에서 가장 불필요한 작업들이 뭐냐면 5만 개를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해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은 굉장히 소수의 제품만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 4만 몇천 개의 제품들에 내가 쏟은 시간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품명 가공할 때 가장 완벽한 코스를 설명을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상품명 가공을 하실 때는 기존의 상품명과 전혀 다르게, 전혀 중복되는 키워드 없게 다른 키워드로만 이 제품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가공을 하시되 용도를 생각하시면 된다. 1차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적게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상품을 등록시켜 보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주문이 들어오는 주문 건수들을 역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판매자 관점에서 어떤 제품을 등록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적용시켜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셀러들은 항상 먼저 올리고 소비자의 반응이 있으면 그 제품을 역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개에서 20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전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다른 제품보다 마진을 많이 보고 다른 페이지에서 경쟁을 해서 그 제품의 부가가치를 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상품명 가공을 하는 것이고요. 이 가공한 상품명으로 인해서 내가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온다면 내가 가공한 키워드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검색하는 키워드라고 한번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가공한 키워드가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툴에서는 분석적으로는 좋지 않은 키워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누군가가 제품을 구매를 했다면 이 키워드는 어떤 소비자의 습관에서 나오는 구매성 키워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잡아나가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차적으로 내가 모든 제품, 도매처에 있는 모든 제품을 가공을 간단하게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단어들로만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모두 가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가공해도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공을 한 뒤에 상품을 내가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한 상품에 대한 피드백이 온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의심을 해야 되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플라스틱 소품 케이스를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저는 그 제품을 틀니 보관함이라는 제목으로 가공을 해서 5대 오픈마켓을 모두 등록을 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 와중에서 주문이 들어온 마켓은 G마켓과 옥션과 인터파크에서만 주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어떤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왜 G마켓, 옥션, 인터파크에서만 틀니 보관함이라는 키워드로 주문이 들어왔을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하고 파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 마켓마다 틀니 보관함이라는 키워드를 한 번씩 다 쳐보고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상태, 상위 판매자들의 판매 개수, 그리고 틀니 보관함이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리스팅이 되는 상품들의 페이지들을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추측을 한 가지 했습니다. 별 다른 차이점이 없다라고 느껴졌으면 한 가지 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G마켓, 옥션, 인터파크에서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연령대가 조금 높고 이런 사무용품들을 많이 찾는 것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퀘스천 마크가 나만 아는 하나의 새로운 로직으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냐?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짓지 못하죠. 그러면 이런 추측을 내가 확실하게끔 믿을 만한 정보,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로 흡수시키려면 테스트를 한 가지 더 해봐야 되겠죠. 그 테스트는 효자나 틀니 보관함이나 어떤 어른들이 쓸만한 키워드로 가공된 생활용품들을 한 100개를 엄선을 해서 저는 5대 오픈마켓에 동일하게 한 번 더 뿌려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의 의도는 뭘까요? 5대 오픈마켓에서 골고루 주문이 다
들어오는 게 저의 의도일까요? 아니죠. 다른 마켓은 비교 대상일 뿐인 거고, 제가 의도한 그림은 G마켓과 옥션과 인터파크에서 훨씬 더 많은 주문 건수가 나타나야 제가 추측한 의도와 맞아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가정이 확실히 되게끔 내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G마켓, 옥션, 인터파크에서 주로 쓰는 키워드들을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모든 마켓을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쏘고 주문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환하는 주기를 빨리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해서 신상품 점수를 조금 더 먹여서 노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상품명 가공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조금의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많은 위탁셀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발견한 G마켓, 옥션, 인터파크에서 조금 더 연령대가 높고 쓰는 키워드들을 잘 골라낸 나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G마켓 5,000개, 옥션 5,000개, 인터파크 10,000개 기본 등급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의 제한 개수를 이런 식으로 내가 나만이 얻은 데이터로 마켓에 최적화된 키워드들로 꽉꽉 채워 넣어 놓는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마켓을 동일하게 대량 등록하는 판매자들보다는 매출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품명 가공을 진행할 때도 1차, 2차, 3차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한 5번 정도는 5차 가공까지는 하셔야지 여러분의 엑기스 DB, 정말 내가 이런 키워드들은 이런 마켓에 정말 잘 공략하는 키워드로 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상품명 가공 1차적으로 하고 여러 마켓에 대량 등록을 해놓고 또 기다린다고 해서 주문이 절대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프라인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마트 납품할 때랑 동네 소규모의 슈퍼마켓에 납품할 때, 그리고 서점에 어떤 문구 사무용품을 납품할 때 쓰는 패키지와 상품의 구성과 가격이 전부 다 다르게 납품을 할 겁니다. 심지어 오프라인에서조차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온라인 유통업을 하면서 각 마켓마다 최적화되어 있는 연령대와 키워드들을 분석조차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량 등록을 해놓고 등급을 올리면 무조건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순환과 반복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만으로 주문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시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갔을 때 각 판로마다 최적화된 나만의 필살기 키워드나 상품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런 상품들 위주로 내가 사입하기 전에 정말 꼼꼼하게 많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광고를 계속 치라는 말이 아니고 테스트로 일주일 정도는 쳐볼 수 있잖아요. 이미 잘 나가는 키워드를 내가 알아냈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탁 판매 대량 등록으로 셀러로 활동을 하면서 온라인 마켓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짚고 넘어가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이자 수단으로 활용하시고 생각하시고 써보시면서 성장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상품명 가공을 할 때 그러면 1차 가공하고 2차 가공하고 3차, 4차, 5차 가공을 할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공한 데이터베이스와 주문이 들어온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지를 제가 그 노하우를 또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오늘 저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